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난 세미나에서 얘기가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숨바꼭질 관련한 MAR에 관련된 네, 페이퍼를 제가 가져와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가 살면서 처음 보는 RL 논문이라 제가 얼마나 잘 리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컨셉이랑 뭐 어떤 식으로 이게 학습이 진행되었는지 정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를 해봤고요. 이 읽어보신 분들 혹시 많이 계신가요?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우리 목적은, 여기 있는 두 가지, 파란색 애들이랑 빨간색 애들 두 가지 종류의 애들이 각각 서로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제 연구가 진행된 내용이에요. 이런 박스들은 주변에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옮기거나 잠글 수 있고, 리워드를 나중에 이제 잡히고 혹은 잡히지 않음에 따라서 파란색 팀과 빨간색 팀끼리의 리워드가 나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태스크 자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은 이제 적힌 내용처럼 빨간색 친구들이 파란색 애들을 찾는 그런 내용이고,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 물체들을 고정시켜 가지고 숨는 데 유리하도록 파란색 애들이 이제 사용하거나 빨간색 애들이 찾는 데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걸 고정시킨 같은 팀만 고정을 풀 수 있고, 빨간색 예를 들어 파란색 팀이 고정을 했으면 빨간색 팀은 이제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구성은 지금은 보상은 팀 기반으로만 주어졌고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숨어 있으면 1, 숨은 사람이 발견되면 -1의 보상을 주어졌습니다. 그 이외의 리월드는 PPO에 따라서 주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맵 밖으로 벗어나거나 아니면 멀리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맵을 벗어나면은 -1의 보상을 주어졌다고 합니다. 러닝 환경은 오픈 AI5가 사용된 무조코 기반의 유명한 환경을 RL 환경에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구현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링크를 나눴습니다. 폴리시는 각 에이전트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에이전트는 다른 에이전트의 상태에 의존을 하진 않되, 나중에 학습 결과를 반영할 때, 전이학습적인 요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에이전트들은 엔티티 중심의 상태 기반 세계 표현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 엔티티들은 다음에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XV, 그러니까 X가 위치고 V가 속도인 이제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 에이전트, 그 주변 박스랑 어떤 물체들, 벽들, 그리고 램프들, 그리고 라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주변 환경을 감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 이걸 다 풀리 커넥티드로 연결한 다음에 어, 사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걸 평가하는 비평가 쪽에서는 셀프 어테션, 트랜스포머와 비슷한 형태의 셀프 어테션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셀프 어테션과 LSTM을 거쳐서 찾거나 움직이거나 물체를 잡는 등의 모션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습을 시킬 때는 여기 사람들이 지금 좀 귀엽게 그려져 있는데, 이런 미소를 띤 친구들 말고 하나의 구체로서 표현이 돼서 학습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 있고요. 정책은 PPO와 GA 두 가지를 메인으로 사용을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PPO가 제가 뭔지 몰랐어가지고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펄리시 기반의 옵티마이제이션, 뭐 경사강 느낌으로 사용된 옵티마이제이션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RL 환경에서 기본적인 최적화 방식으로 PPO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GA는 우리가 리워드를 팀별로 할당을 했는데 그 리워드 펄리시를 일일이 다 정하지 않고 팀별로 할당을 해서 그 중간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팀 간의 경쟁을 통해서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 처음에 에이전트들이 초반에는 이제 달리거나 쫓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숨는 애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빨간 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술래들이 램프를 이용해서 이 위로, 램프는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인데 램프를 이용해서 타고 올라가가지고 파란 친구들을 찾고, 그 이후에는 램프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파란 애들이 램프를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여기까지가 연구자들이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친구들이 고정된 램프 위로 올라가서 박스 위에 올라탄 다음에 박스를 움직이는 식으로 박스 위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서 이걸 찾아내는 방식. 이 이후에 최종적으로 모든 아이템들을 고정시켜서 이제 술래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모든 실험에서 에이전트는 정책 매개변수를 동일하게 공유를 했는데요. 그러나 정책 매개변수를 네. 그래서 에이전트별로 다른 정책 매개변수를 공유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도 6단계 모두를 진행함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달성 진행되는 속도가 좀 느렸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와 학습 속도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배치 사이즈가 32K니까 굉장히 딥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큰 편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아무튼 배치 사이즈가 학습 속도와 관련성이 크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박스 서핑이나 아니면은 램프 디펜스처럼 학습을 진행할 때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사용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상의 허점들을 굉장히 잘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이런 식의 연구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요약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냥 제가 이제 스터디 앞으로 진행하면서 제가 궁금한 정도인데, 혹시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런 초반에 우리가 지금 주제를 정하는 과정 이후에 과정에서 우리가 좀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좀 간단하게 튜토리얼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뭐 이런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짧은 발표 들어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논문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그 논문의 5페이지에 이제 뭐 폴리시 네. 아키텍처랑 스테이트를 디파인하는 피규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왼쪽에 그 fully connected라고 적힌 것이나 이제 적힌 모든 박스랑 램프랑 이 위치를 원래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건가요, 이게? 아, 네.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오른쪽에는 이제 그 generate mask from이라는
이제 문장이 있어서 시야에 안 보이는 거는 또 따로 마스킹을 해서 넣는 게 원래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정보는 따로 또 넣는 거고 이제 풀리 observable하다고 가정을 하고 왼쪽에 모든 정보를 임베딩해서 넣는 건지가 이게 쭉 읽긴 했는데 그 문장을 네네. 잘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 저도 사실 그걸 정확하게 딱 찾진 못했는데, 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얘네가 실험은 두 가지로 다 해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아키텍처에 대해서 임베딩을 다 한 경우와 보이는 것만 한 경우 두 개 다 실험을 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대충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런 결과들이 논문에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네. 한 번 더 찾아보고 제가 톡방에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저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논문에서 트랜스퍼라고 얘기하는 게, 트랜스퍼 러닝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네네. 트랜스퍼 네, 러닝 얘기하는 거 맞는 거. 네네. 그걸로 이해했습니다. 어,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여기서 뭐, 그 아키텍처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에이전트 간의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각각 모든 에이전트들이 경험한 그 학습 내용을 트랜스퍼해서 학습을 진행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주 자세하게는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에이전트가 이제 그 환경을 학습한 거를 이렇게 또 다른 에이전트한테, 다른 에이전트 다 각각의, 사용한다는 말인가요? 네, 각각의 에이전트 학습 아, 환경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아, 내용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음, 제가 논문을 좀 많이 못 읽어와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이 페이퍼의 그 컨트리뷰션이나 노벨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보통 우리가 RL에서 물테이에 대해서 RL에서 예시로 나오는 것들은 물리적 환경이랑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 바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RL로 학습했을 때와 다르게 약간 현실적인 것들이 추가되었다라는 기여를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던데 음, 그리고 어, 여기서 주장하는 다른 기여는 그 오토 커리큘럼으로 이게 그냥 RL 학습이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토 커리큘럼은 GA를 우리 펄러시를 아주 상세하게 데피니션하지 않았음에도 팀별 리워드만 가지고 그 BPO에 따라서 학습이 잘 진행되었다 어, 이런 것에 대한 뭐 증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맨 마지막에 모두 파라미터 쉐어링 할 때랑 그냥 독립적으로 각각 플리시 할 때랑 어, 학습 속도에만 차이가 있고 결국에는 다 이제 학습을 잘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 학습을 잘 했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이 우리가 앞에서 여섯 네, 가지 그 스테이트가 있었잖아요. 애들이 도달한 여섯 가지 이 A부터 F까지 이게 네네. 모두 진행이 되었다는 걸 기준으로 이제 학습이 다 음, 각자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학습이 다 진행된다. 이런 식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그러니까 흔히 싱글 에이전트 환경에서의 겪는 어려움들이 멀티 에이전트 환경으로, 그러니까 싱글 에이전트 RL이랑 멀티 에이전트 RL 간의 갭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멀티 에이전트 RL을 할 때는 그거를 잘 어떻게 핸들하는지가 되게 네, 중요한 어렵구나. 문제인 것 네, 같은데, 네, 네, 여기에서는 그게 어, 그 속도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6가지 스테이트를 커리큘러대로 따라갔다는 거를 관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어,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그 싱글이랑 멀티 에이전트 간의 갭이 되게 잘 드러나지 않는 환경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론 들었는데, 네네. 네, 혹시 이 환경이 특별히 멀티 에이전트라서 더 어렵거나 뭐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어, 이 환경이 멀티 네, 에이전트라서 특별히 좀 더 네, 네, 난이도가 이게 같은 그제 어떤 특정한 상황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본 거는 예를 들어 같은 팀이 얘가 잠금 물체를 다시 풀거나 아니면은 이미 옮겨놓은 문체를 우리 뭐 예를 들어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은 얘 두 개의 에이전트가 얘는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고 얘는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호 간에 이제 실시간으로 모션이 미치는 결과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싱글이랑은 조금 다른 디피컬티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아까 네네. 여기 있는 6개 말고 그 네네. 동영상으로 보여줬을 때는 네네. 이제 그 술래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2개가 있어서 아, 쟤네가 네네. 정확하게 문을 2개를 동시에 막아줘야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거는 확실히 이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네. 밑에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꼭 동시에 막을 필요 없이 그냥 한 명은 그냥 저 삼각형 안에 미리 들어가 있고 다른 한 명이 그냥 2개의 벽을 세울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동영상을 조금 천천히 보면은 술래가 초반에는 묶여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 동시에 막 막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에이전트든 이 에이전트든 하나가 다 움직여도 되긴 하지만 학습 진행 음, 과정에서 보통 2개가 다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한 네네. 에이전트만 잘 하고 꼭 2 에이전트가 동시에 잘할 필요는 없는 환경으로 지금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 아, 명만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도 네네네. 괜찮은 사실 상황일지가. 할 네. 수는 네 그렇게 할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오히려 두 네네. 개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른 음, 조금 변화들이 좀 더 많이 생기긴 하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랑 좀 비슷한 관점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 네네. 그, 어, 그러니까 이 지금 환경 자체가 그 에이전트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도망가는 파란색의 아이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전체가 다 같이 리워드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팀에 대해서 네, 좋아하시는 거. 팀에 대해서 리워드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 환경이 또 보니까 랜덤하지 않더라고요. 그, 네. 이 잠깐 끊겼어가지고 환경이, 다시 한번 논문 읽어봤을 때는 랜더마이즈하게 주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장애물이나 아, 네네네. 벽이나, 그리고 술래가 들어올 수 있는 입구나, 이런 것들이, 어, 매 라운드마다 달라질 텐데, 어, 네네. 다른 팀원이 잘 행동을 하고
그 나머지 팀원은 별로 이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리워드를 받아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또 환경이 달라졌을 때 뭔가 영향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막연하게 들어서, 여기서 이 제가 논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랜더마이즈한 환경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좀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제 생각에 여기서 랜더마이즈하게 환경을 만든 거는 그러니까 하나나 어떤 정해진 수의 배치 사이즈도 크고 저희 학습 횟수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한한 이제 그런 종류의 환경이 되면은 그 환경에 대한 답에 어떤 팔리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경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랜더마이즈를 한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배치에 따른 학습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팔리시가 다시 수정이 될 거잖아요. 그 팔리시는 다시 공유를 한 네네네. 후에 이게 진행이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어떤 특정한 환경에 대한 답을 찾지 않게 하기 위해서 랜덤한 환경으로 구성을 해서 실험을 한 거다. 딱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어보신 게 되게 네네. 많나요? 그 공유를 하긴 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안 하고 인디비주얼하게 한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네네네. 경우는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은 또 조금 남네요. 거기에 대해서 논문 자체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네네. 고금열 씨랑 지금 권상현 씨가 비슷한 질문을 하고 계신데, 이 4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총 스텝이 240인데 그 중에 40%만 프리페어링한데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네. 독립적이랑 이제 다수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 구분시켜주는 게 아마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혼자서 만약에 그 40% 안에 다 저렇게 막을 수가 있으면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더라도 큰 코오퍼레이티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겠지만 그 시간 내에 지금 셀프 디펜스 그림처럼 저렇게 사방을 다 막아야 되는 케이스다. 그러면 그 시간초 내에 다 혼자 할 수 없을 테니까 아마 이런 시간 제약이 그런 효과를 더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일단은 싶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자분들 말고 저는 그 아래 하셨던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논문이 보면 10억 번을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스케일까지 사실 학습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궁금한 게 이게 3점, 그러니까 저그 셀프 박스로 서핑하는 게 3.8억 번의 이제 스티커가 저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다른 스트래티지 나온 게 7,500만 번에서 저 램프 디펜스가 나오고 박스 서핑이 나온 데까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저렇게 오랫동안 그 리워드의 맛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새로운 스트래티지를 어, 얘가 학습을 할 수가 있지라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큰 스케일로 학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계신가요? 경험자분. 네. 아, 이 스케일은 이미 경험하기 좀 힘든 스케일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음, 네. 이거 되게 그냥 그 한결님 질문 듣고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학습이 지지부진한다는 얘기는 초반에 리워드를 그만큼 좋은 리워드를 초반에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 게임이 얼마나 술래에게 유리하고, 뭐, 저 파란 친구에게 안 유리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혹시 있었을까요? 아, 누구한테 유리한지에 대한 언급은 저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음, 그 아, 네. 구체적인 참고로, 네, 언급은 네, 네. 없는데 저 지금 보여주신 저 리워드 그래프만 봐도 이제 하이더한테 좀 더 유리한 게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음, 네, 네, 네. 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또? 그 정대현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사실 저는 이런 실험적인 논문의 이제 꽃은 어펜딕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네. 약간 그 디테일함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부분이 어펜딕스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조금 실험적인 논문에 가깝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실험적인 논문을 리뷰해 주실 때는 어펜딕스 부분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그 어, 아까 뭐 다음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말씀 네네. 나누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저희, 제가 전 공부를 한쪽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부족호나 뭐 네, 아이작이나 뭐 일단 두 가지의 큰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요즘 어떤 쪽으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인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나? 일단, 트렌드를 따라간다 하면 아이작이 좋은데 사실 집에서 이게 돌릴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닐 수도 있게 돼가지고 네네. 이제 시뮬레이터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제 집에서는 못할 수가 못하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음, 일단은 저는 사실 처음 이 스터디를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트렌드의 논문들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논문 리뷰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구현은 그 이후에 이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래를 처음 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도 구현을 안 해보셨으니까, 어, 약간 감이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 음, 사실 수식만 써 있는 걸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긴 해서 이게 참 약간 뭔가 뭐 괴리가 크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을까요? 아무도 없으신가요?